자, 뭐 예를 들어서 YTN의 경우에 상장 주식수 그리고 유통 물량 대비해서 거래가 많이 터졌단 말이에요. 뭐 전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 그러면 800만 주 정도가 유통 물량인데 거래가 이제 터졌다. 터졌는데 음봉으로 이렇게 미끄러졌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거래가 대주주 지분 빼고 나면은 유통 물량이 얼마 없는데 유통 물량 이상으로 거래가 터졌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은 뭐라 그랬어요? 매집을 하는 게 아니라 매수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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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서 매수매도 매수매도와 함께 그냥 허 거래량만 늘어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야 이거 M&A 되나 하면서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내용과 함께 따라붙는 거죠. 주가 왜 올라요? 그러면 이거 뭐 지분 신고 환경에서 했다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은 매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매수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이거 좋아요. 그러면 그들처럼 매수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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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1% 틱치기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파킹이란 말이죠. 그럼 분명히 이자락에서도 들어간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고점에서도. 그분들이 손절을 하기보다는 누군가의 매매 사인에 의지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러면 손절보다는 유지의 전략에 가깝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끌고 올라갔던 물량들, 누군가는 계속 샀던 물량들, 그리고 계속 매수매도 매수매도 매수매도가 됐던 물량들, 거기에서 매수매도 매수매도가 어느 정도에서 멈춰지거나 본인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파킹이 들어와야 되는데 물량이 출회가 돼서 미끄러지면 손을 떼버리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공포감에 빠져서 던져지는 그나마도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이나 공포에 빠진 분들 하여간에 던졌을 때 그 물량을 또 누군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받은 게 흔히 얘기하는 뭐 세력? 세력이 이걸 왜 받냐 이거지. 그냥 걔네들은 매수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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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매도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유통 물량의 상당 부분에 매물이 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 비이성적으로 움직이고 거기에 따라붙었던 물량들이 상당 부분 여기에 묶여져 버리니까. 근데 이제 얘는 그럼 유통 물량의 대부분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기준에 이자락의 부분이 매물이 될 수 있느냐? 뭐 될 수도 있겠지만 저 당시에 형성돼 있던 거래량 부분, 그러니까 8월 말 기준에 그 전에는 이제 1조가 터진 장대 항목에서 1조가 터진 기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끄러질 때를 얘기해요. 1,200만 주면은 1억 900만 주, 1억 1000만 주짜리에 1,200만 주.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50%라고 해도 5,500만 주인데 그 물량이 전체가 뭐 튀어나온 게 아니잖아요. 여기도 매수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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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그걸 금융 당국이 지정해 놓은 전문 용어는 고빈도 거래라고 표현을 해요. 고빈도 거래. 어찌됐건 고빈도 거래를 했다 해도 저 물량이 1,200만 주 거래되고 뭐 저기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400만 주, 500만 주가 저기서 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전체 상장 주식수 대비해서 쌓여 있는 물량 부분을 저거를 뭐 매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결이 다르다는 거죠. Y10이나 뭐 최근에 변동성이 커져 있던 그런 종목군들의 흐름 대비해서는. 그래도 그거는 먼저 이제 알고 계시라는 거고, 그래서 소형주와 대형주의 기준에 매물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결이 다르다라는 거는 좀 알고 계시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객관적인 내용. 그럼 이게 매물이 없는 거냐? 매물이 있긴 있죠. 그런데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매물벽에 대한 뭐 돌파 시도가 있어야 된다, 거래가 터진다 이런 개념까지는 아니라는 거고, 그래도 조정을 받을 때는 거래가 없는 것이 긍정적이다. 거래가 터지면서 내려오는 거는 계속 매물이 출회가 됐다라는 거고 그 매물이 계속 쌓인다는 거예요. 계속. 그죠? 밑으로 내려가면서 매수매도 하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드물단 말이에요. 거의 그런 건 없죠. 그냥 거래가 뭐 얘는 대형주지만 소형주 기준에서 빵 터지고 나서 거래가 급격히 둔화되면은 그때 이제 뭐 밀려 내려오면서 막
거래 둔화된 상태에서 툼에 나오면서의 흐름이 되는 거고, 정상적인 종목의 범위에서는 그렇게까지 비이성적인 거래대금 거래량, 그리고 갑자기 급격히 거래대금 축소되는 그런 흐름은 좀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수급 범위가 이제 이렇게 눈에 띄어지게 되는 거죠. 최근 들어 수급에 대한 교육도 좀 해드렸는데, 예를 들면은 그 당시에 들어 올릴 때 이제 300만 주면, 외국인들 300만 주면 거의 3%에 가까운 물량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틀 만에 이렇게 뭐 개인들이 이렇게 떠났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야, 이거 정점에서부터 조정이 좀 일부 있겠구나, 요 물량을 또 소진시키기 전에는. 응? 그죠? 근데 다행히 주가는 밀려 내려오지만 요렇게 수급이 좀 개선돼 있단 말이에요. 누적적으로. 요런 걸 보고 전체적인 수급 범위를 확인해 가면 대처할 수 있는 거고, YTN은 그런 게 없어요. 결론은 없죠. 뭐 누가 매수를 했는지 누가 매도를 했는지도 보이지도 않고, 결국은 얘는 이제 뺑뺑이에 매물이 완전히 쌓인 거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제한적이지만 대형주끼리를 이제 비교를 한다면 오늘 기준에 거래량이 터져 있잖아요. 마감 때까지 거래가 실린단 말이에요. 최근 거래 대비해서. 그죠?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여기 이 거래도 넘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최상으로 이게 바뀌려면은 꼬리를 급격히 달고 돌리는 거죠. 뭐 전체 시장에 돌리든 얘 혼자만 강하든. 아직까지는 뭐 한시니까 조금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래서 지금 뭐 최하단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최하단부까지 내려온 것도 자체적인 문제점만이 아니라 시장이 무너지면서의 흐름도 같이 연동돼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기준에서 현대로템은 거래가 초대량은 아니지만 단기 관점, 최근의 관점에서 놓고 볼 때 거래가 수반되고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거래가 없이 밀리는 것보다는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DB하이텍이다라고 한다면, DB하이텍도 거래 부분이 사실상 예전에 그래도 좀 정상적이다라고 했을 때의 거래 대금 거래량하고는 지금은 너무 바닥으로 내려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뭐 작년 뭐 이런 식으로 쭉 놓고 볼 때, 그러니까 평균 뭐 이 차트로 볼까, 그냥 차트로 볼까요? 예. 지금 보시면은 이 정도 당겨놓고 보더라도 지금의 거래량 부분이, 거래대금은 뭐 처참히 무너져 있고, 거래량 부분이 완전히 뭐 대바닥 거래량으로 좀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일단은 돌릴 때 매물에 대한 부담 요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대형주의 기준은 이날 물론 매물을 많이 두들겨 맞았지만 거래가 터지고 이제 형성이 됐지만, 원래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병고길이라고 해서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난 다음 반등이 나오면 뭐 V자형이 아니더라도 하락 추세가 멈추고 돌려지는 흐름으로, 또 고점에서 터지면 상승 추세가 멈추고 하락 반전으로 이렇게 형성을 합니다. 근데 원체 여기도 지금 주가 시장 조정이 깊다 보니까 이제 다시 연동돼서 내려왔을 뿐이지, 이것이 뭐 매물화가 돼서 문제가 돼서 형성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현대로템에서 이제 미리 설명을 잘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괜히 자칫 잘못 들으면 YT는 매물이고 얘는 매물이 아니다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오늘 무지하게 물량이 떠넘겨지기도 했어요. 그렇게 해서 7월 초순 기준에 기업 분할 내용을 가지고, 얘도 그렇고 이제 삼성전기도 같이 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날 그 조정 15% 조정 받은 날 개인들이 66만 8천 주, 그러면 1.5% 이상의 물량을 떠는 겁니다. 적지는 않습니다. 많은 물량을 떠안았죠. 460만 주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얘가 상장 주식수의 거래량 부분으로 따지면 이제 10%. YTN하고는 또 틀려요. 그래서 유통 물량이 55%, 뭐 50%라고 잡아도 2,200만 주짜리의 기준에 YTN은 그 이상 터지는 거고, YTN뿐만 아니라 소형주는, 얘네들은 대형주는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렇게
터져 내려왔을 때 당연히 대형주들끼리 비교하면 저것도 매물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변동성 종목, 소형주의 변동성 종목에 와 여기서 정점에서 빵 고점에서 터졌으니까 저게 매물화가 된다. 그거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이런 내용이 DB하이텍뿐만 아니라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온오브락실성 때문에 크게 미끄러졌잖아요. 근데 저 부분을 돌릴 때, 이 부분을 돌릴 때 이게 매물이라고 해서 여기서 주춤거렸다? 이 정도를 가지고 이걸 주춤거렸다고 표현하기에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꼭 중반에서 주춤거려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고점을 넘길 때도 그렇게 따지면 주춤거려야 되는데 그 매물에 제한적이죠. 그러한 부분들이 대형주의 차이입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면 대형주와 소형주의 차이가 거래가 이제 터지고 음봉으로 떨어져 내려올 때 매물벽이 형성되느냐의 부분이 소형주는 거의 뭐 100% 매물벽이 형성되는 거고, 그리고 대형주의 경우는 그게 이제 소형주보다는 제한적이다. 그런데 뭐 대형주들끼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같은 날 현대로템처럼 최근 거래 단기간입니다. 단기간 뭐 넓게 보면은 1조씩 터지던 게 지금 이게 무슨 뭐 거래 터진 것도 아니죠. 1조씩 터지던 게 10분의 1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단기간에 최근의 거래량을 보면은 600만 주 이후에 이제 9월 14일 이후에 한 8, 9거래일 동안에 형성돼 있던 물량 대비해서 개장초부터 좀 위로 올라가면서 거래 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밀려 내려올 때 거래가 둔화됐어야 되는데 조금 더 형성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프로그램 쪽에서 좀 매도가 좀 있는 상태고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똑같이 이제 삼성전기인데 삼성전기도 개장 초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강세를 처음에 띄었잖아요. 2%가 뭐 작자는 강세니까 2% 움직였어. 이거 거래에도 실려 있는데 오늘 그러면 고점을 계속 조금씩 넘겨주는 흐름이 되면 100만 주까지 실릴 수 있겠다. 100만 주면은 충분히 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초대량 거래량은 아니더라도. 그죠? 근데 대밀렸단 말이에요. 고점에서부터. 대밀렸을 때의 기준에 거래가 어떻게 돼요? 100만 주를 예상했는데 굉장히 지금 둔화돼 있죠. 그죠? 그래서 미끄러질 때의 거래가 둔화돼 있는 거는 조정을 받을 때 거래가 둔화됐는데 주가만 좀 많이 밀린다 하는 거는 되돌릴 때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거래량 없이 밀리는 게 좋다라는 얘기예요. 거래량 없이 밀리는 게. 거래가 빵 터졌었는데 그 다음날 거래량 없이 밀렸다? 그럼 그거는 시장의 영향 뭐 혹은 시장은 멀쩡한데 자기 혼자 그랬다면 그건 평상시에 거래가 없던 종목 기준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거래가 없는 게 밀려 내려올 때는 거래가 없는 게 좋고요. 올라갈 때는 거래가 빵빵 터지면서 쭉쭉 뻗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고점을 계속 넘기더라도 예를 들면은 뭐 계속 고점 넘기고 이렇게 쭉쭉쭉 올라오면 좋죠. 얘는 시가총액이 좀 많이 커서 그래요. 커서 고점도 뭐 등락률, 변동률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뭐 찔끔찔끔. 근데 거래가 앞전 거래가 월등히 많이 터졌던 거고 그 이후의 거래도 5월 이후로 따진다면 적지는 않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래서 고점 부분에서 이제 거래가 제한적인 상태에 찌삐찌삐 고점만 살짝 넘기고 살짝 넘기고 그러면은 그거는 말 그대로 이제 뭐 같은 섹터가 강해서 움직였다라든가 시장이 강해서 뭐 연동됐다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고점을 넘길 땐 거래가 터지면서 고점을 잡아 끌어줘야 된다. 그리고 요게 이제 얘가 또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이제 거래량 교육에서 다 해드렸던 부분인데 사실 그런 교육까지 뭐 다 여러분들이 받으실 필요는 없죠. 사실은 어찌 따지면 제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요 부분에 이제 거래가 터진다는 개념을 여기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얘가 거래가 터진다면 어떤 맥락이 돼요? 포스코 케미칼에 거래 터진다면은 비이성적으로 뭐 문제가 발생돼서 거래가 아랫 방향으로 터지는 거, 조금 전에 보신 에코프로라든가 무슨 뭐
DB하이텍의 기업 분할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거래 터지고 음봉인 거는 제한적인 거죠. 그죠? 그리고 그렇지 않고 앞전의 흐름들처럼 주봉 단위 흐름들처럼 거래가 빵 터지고 양봉으로 대부분 거래 터지면 양봉으로 이제 윗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갔을 때 기준 뭐가 돼요? 수급이 대부분 들어와요.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이 이 앞전 고점들을 넘길 때 앞전 고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 거래가 터졌고 그 위에서 이제 맴돌고 있죠 거래가. 여기서 다시 거래가 빵 터지면서 들어올리면 그때 뭐가 될까요? 수급이 월등히 들어오겠죠. 그럼 2021년 1월 달 수급만큼 들어오고 다시 살짝 눌리더라도 또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거래가 터진다는 건 매물을 잡아가는. 그러니까 그 매물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뭐 소형주의 뭐 엄청난 매물 그 개념이 아니라 저기에서 이제 걸려져 있는 부분들을 거래를 터트리고 가져가면은 소형주의 뺑뺑이가 아닌 말 그대로 메이저들의 수급이 확인되면서 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밀릴 때는 주가가 아무리 급락이 나와도 거래가 제한적이야. 그러면 우린 대형주 위주잖아요. 대형주에서 주가가 거래가 제한적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 SM으로 볼까요 오늘? SM의 거래량이 급감을 했어요. 근데 안 좋은 건 그거라 그랬죠. 거래가 있는 게 낫다. 그렇게 해서 손바뀜이 어제처럼 100만 주 이상이라도 터져주고 손바뀜이 나오는 게 낫다. 거래가 이렇게 급감을 하면 그럼 변동성 자체가 작아진다. 또 환급성도 줄어든다. 그럼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기준에 거래량이 조정받을 때 있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요? 했을 때 없는 게 낫다. 왜? 그냥 아주 단순 논리로 보셔도 거래량이 없다는 건 뭐예요? 떠넘겨진 물량이 제한적이다. 개인들에게 떠넘겨진 물량도 제한적이고 순매수의 기준이 아니더라도 여기서 매도하는 외국인 기관이 제한적이다. 그죠? 제한적이잖아요. 물량이 제한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시장의 하락이나 이런 부분의 공포감. 지금 시장이 2% 빠져요. 코스닥이 2.74% 빠집니다. 그 공포감에 툭툭 던지는데 안 사는 거야. 밑에 받쳐만 놓고 안 사는 거야. 근데 던지는 물량도 솔직히 제한적이야. 뭐 조금 있다가 시장이 더 밀리면은 뭐 이 밑에까지 한 방에 훅 떨어져 내려갈 수도 있어요. 못 견뎌서 뭐 누군가 던져서. 근데 그 일시적으로 밀리는 거죠. 그래서 매물이 거래가 없이 조정을 받는 것이 오히려 똑같은 조정이라고 한다면 거래가 없이 조정을 받는 것이 그게 오히려 긍정적이다. 거래가 실리면서 조정이 나오는 거는 부담스럽다. 아시겠죠? 그리고 대형주도 똑같은 기준이지만 여기까지만 해석을 하시면 돼요. 너무 또 그걸 확대 해석하실 필요 없어요. 소형주처럼 야 이거 매물벽 쌓여서 이거 못 들어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KJH 선생님 그 전략 기준 잡아드릴게요. 예. 요거 일단 전략 올려놓고